안녕하세요. 정우쌤입니다. 4월 4일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파면되고 나서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향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앞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한다면 당선 가능성이 가장 큰 후보는 단연 이재명 후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은 공약 발표 전이므로 지난 대선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 공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였는데요. 첫째, 공공 개입을 통해 250만 세대를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보수 정부는 민간에서 공급을 하도록 유도하는 반면 진보 정부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공급을 하게끔 정책을 만드는데요.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공급을 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임대주택이죠. 보수 정부는 내 집 마련을 유도하는 반면 진보 정부는 저렴한 임대주택에 주거하도록 유도를 하는 편이죠. 그래서 당시 이재명 후보는 기본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임대주택 100만 호를 짓겠다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국토보유세인데요. 진보 정부는 개인이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는 것에 대해 규제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시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라는 공약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당시 대선 전에 폭등한 부동산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상태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책들이 규제 일변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랑 지금은 상황이 매우 달라졌습니다. 2022년 당시에는 폭등한 부동산 가격이 문제였다면 지금은 지방을 중심으로 폭락한 부동산 가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번처럼 강력한 부동산 규제 공약이 나오기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급진적인 정책을 많이 얘기하시는 분이라 그동안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평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는 중도층 확장을 위한 공약들이 많이 나올 거라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이 중도 보수라는 발언이나 또 한때 삼성 해체를 주장하는 이재명 후보가 이재용 회장을 만나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라는 발언 등이 중도층 확장을 위한 우클릭 행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3프로TV에 나와 얘기한 부동산에 대한 생각 또한 우클릭 행보가 어느 정도 느껴지긴 하는데요. 첫 번째로 국토보유세가 무리한 정책이었다며 사실상 폐기를 선언했죠. 네, 이것은 우클릭 행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부터는 크게 우클릭이라 보기 어려운데요.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앞으로도 1주택자는 규제가 없을 거란 얘기죠. 그리고 이것을 바꿔서 얘기해보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계속해서 있을 거란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주택자는 세금만 잘 내면 된다. 이 말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은 계속해서 있을 거란 얘기가 되겠죠. 즉 다주택자에 대한 완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사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1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크게 없고 취득세 중과나 종부세, 임대차 3법 등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현재도 ING입니다. 즉 지금하고 크게 다를 게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결국 크게 우클릭이라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우클릭을 한다면 이만큼을 기대했었는데 현실은 요 정도 우클릭이다 보니 크게 바뀔 게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앞으로도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계속되니 똘똘한 한채 현상은 더 강해짐으로써 이는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결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다음으로 좀 크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통화량과 관련이 있는데요. 보통 보수 정부는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지우는 것을 우려해서 예산을 작게 늘리는 긴축 재정을 선호하죠. 반면 진보 정부는 경제가 안 좋을 때 국가가 나서서 화끈하게 돈을 쓰는 확장 재정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진보 정부에서는 예산이 크게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보수 정부는 전년 대비 예산 증액 비율이 5%대 이하가 많은 반면 진보 정부였던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년 대비 10% 증가를 기록할 만큼 크게 국가 재정을 늘렸습니다. 이는 통화량의 증가로 이어지는데요. 통화량과 아파트 가격은 상관관계가 매우 큰 만큼 이렇게 늘어난 통화량으로 인해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게 됩니다. 결국 진보 정부에서 왜 그렇게 집값이 많이 올랐냐고 물어본다면 물론 반시장 정책도 있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늘어난 통화량이 가장 큰 이유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공약 중 상징적인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이 있죠. 전 국민에게 연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주는 건데요.
예산이 약 60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일회성이 아닌 매년 60조가 들어간다는 얘기인데요. 이는 통화 승수 효과 등을 고려하면 폭발적인 통화량 증가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화폐 가치의 하락과 함께 집값이 또다시 폭등할 만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물론 우클릭 행보상 기본소득을 재검토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기본소득이 아니더라도 이재명 대표 자체가 확장 재정의 DNA가 매우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통화량의 폭발적인 증가는 어쩔 수 없을 듯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로 똘똘한 한 채 현상에다가 통화량의 증가가 더해져서 지금까지는 양극화 시장이었다면 앞으로는 슈퍼 울트라 초양극화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보 정부일 때마다 집값이 폭등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와 확장 재정으로 인한 통화량 증가 때문이었는데요.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우리는 좋은 투자 포지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참으로 존경하고 좋아하는 투미 김재경 소장님께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한 번 속을 수도 있고 두 번까지도 속을 수 있다. 그런데 세 번째부터는 속는 사람이 잘못된 거다. 네,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정치인들의 말에 속지 마시고 어서 빨리 똘똘한 한 채 포지션으로 만드시길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 나온 것은 아니고요. 평소에 이재명 대표의 말씀이나 행동들을 통해 그분의 부동산 정책 등을 예상해 봤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공약이 나오면 그때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